자연스럽게 그럼 이런 논의들이 어떤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오늘 알게 되는 계기가 크게 있었는데 바로 오후 2시부터 매불쇼가 이제 녹화 방송을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수요 난장판이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좀 어떤 코너죠? 수요 난장판 이제 수요일 날은 보통 이제 전날에 녹화를 해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분량을 수요일 날 이제 생방이 아닌 녹화 방송 편집본으로 내보내는 게 수요 난장판. 좀 이슈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치인분들을 모셔가지고 서로 좀 토의하는 포맷의 코너가 수요 난장판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 수요 난장판 코너에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준 방송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오늘의 발언들을 좀 짚어 가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본인은 규정을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해야 할 정도의 문제가 없는 정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건축학 개론을 꺼낸 이유는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견인하는 방식들을 보니까 뭔가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건 내가 얘기했던 증축 수준의 소형의 정계 개편이 아니라 재건축에 해당하는 중형 정계 개편이든 아니면 재개발에 해당하던 대형 정계 개편이든 간에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그런 징후들을 본인은 인사를 하는 부분을 봐도 그렇고 최근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없다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좀 비판을 좀 내놨거든요. 근데 정치도 오래 하셨고 공부도 제법 하신 분이잖아요. 네. 한국 정치에 만족하시는 모양이죠, 지금 상황에. 저는 완전 반대인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 수준을 넘어서서 신도시 개발 수준의 정치적인 구조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더 그래서 큰, 네. 선거제도도 바꾸고 개헌도 해야 되고 정당 구조도 혁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유시민 작가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득권화 되셨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네. 유시민 작가님이나 뭐 저나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이 선거제도 개편이에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핵심이 중대선거구제라든가 네. 권역별 비례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셨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하고 싶어 했고요. 그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까지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민주당 모르겠어요. 민주당 외부인이니까 민주당을 너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게 보시면서 그대로 현재의 586이라든가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의 권위적 그 지위 체계를 인정하자 뭐 그렇게 들리거든요. 아니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근데 보수적으로 보이네요. 네. 보수적으로 보인다 말씀해 주셨는데 행태적인 부분에서. 네. 일단은 그 전개 개편을 언급을 했는데 네. 유시민 작가는 그 예를 들면 인사 부분이라든가 검찰 개혁에 대한 태도를 두고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하려는 것 같다는 감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정계 개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준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조금 아쉬움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침소봉대예요. 침소봉대다. 앞뒤 논리가 연결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불만이 좀 있어요. 왜 이혜원 같은 사람 검증도 안 됐는데 처음에 저 찬성했거든. 찬성했는데 검증해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적십사사 총재 임명 문제라든가 저도 그런 데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비판할 수 그런데 있죠. 이거는 사실은 네. 검증의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작은 인사잖아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어왔던 작은 인사의 문제이지 이걸 보수를 데리고 와서 정계 개편 그럼 누구 국민의힘 데리고 와서 정계 개편해요? 누구하고 정계 개편해요? 한동훈하고 정계 개편해요? 이준석하고 정계 개편해요? 정계 개편한 애들 지금 세력이 없어. 아니, 제가 봐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없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논리 전개는. 일단 소장님이 이제 그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그 정계 개편이라는 게 통상적인 개념이 좀 어떤 거예요? 의원 빼내는 거. 의원 빼내오는 거 쉽게는. 네. 상대방에 있는 의원 데려다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해운, 뭐 이병태, 뭐 최동석 이런 사람들을 빼내온다고 정계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 징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잉 해석이 아니냐. 과잉 해석이다. 네. 외연확장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정계 개편이라는 거는 진짜 그냥 딱 국민의힘 의원들 딱 작업해가지고 한 10명, 20명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정계 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지방자치단체장도 국민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래서 우리 편 많이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정계 개편인데 지금 용어 선택을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어떤 피해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유시민 작가가 네, 근데 아마도 그런 생각이 지난번에 이제 그 뉴스공장에 다스베이다 나가가지고 본인이 했던 증축과 재건축이란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하다 보니까 정계 개편이라는 포장지를 입힌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재건축해가지고 좀 최신식 새 집에 사는 거 좋지 않아요? 아니, 뭐 낡은 나쁜 집에서 겁니까? 네. 낡은 집에서 못 살아 살아요. 아, 뭐 신도시 짓자. 네.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 그 제가 뭐 방송은 안 들었지만 구교영 기자님이 잘 정리해 주신 부분을 보면 네. 본인은 부인을 했지만 우리 사람한테 자리 안 주고 딴 사람들 데려다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왜 우리 사람 안 써? 왜 내가 추천한 사람 왜 안 써? 이거 항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인사 문제를 네. 정계 개편 문제랑 연결시켜서 하는 것을 보면 상대방을 완전 악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상종담아 쟤네들하고는 하지 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요. 이거 같아요. 이게 맞냐? 근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비판적 시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중장기 계획의 문제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헌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전국에 이제 그 이론과 전문가들 통해서 준비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좀 고급지게 비판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에 불과하지만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에 대한 자기 확신이 너무나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네. 본인 자체는 당적도 없다고 자인을 하면서도 그렇죠. 민주당에 왜 이렇게 애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직전 당적이 정의당이었고 그 전에 통합진보당 뭐 대표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주류 정당과는 결이 다른 진보 정당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을 재건축을 할 정도로 문제가 많지 않다라고 진단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민주당이 불만이 있어서 그런 진보 정당 실험을 했던 거 아닐까요? 자기의 과거를 부인하는 겁니까? 근데 진정한 주인은 자신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그 이상향을 실천을 하지 못한 민주당은 나쁘다. 이재명 대통령도 나쁘다. 실패할 거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우월한 자의식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우월한 생각이 자의식이 드네요. 있는 것 같다. 이게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력, 운동권들이 주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일이 열거하고 이제 패널들 사이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인사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실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했던 분으로 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표랑 결을 같이 했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병태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배재고 사태 때 여러 가지 언행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청와대 권고에 따라 사직을 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데려올까를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을 잘해서 데려온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본인이 가졌다는 논증을 합니다. 그 어떤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솔직히 논리 잘 그 안에 모르겠어요. 논리. 예. 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네. 논리 전개를 이해를 못 하겠다. 이게 저기 운동권 논리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봤던 철학에세이라는 책에 보면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라는 일본 철학 이야기가 나와요. 꼬리에 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논리야 이게 전부 다. 그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 사회적인 것은 필연과 구조로서 연결되어 있다. 아, 필연과 구조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사람들 그 눈에 저기 모래가 들어가요. 모래가 들어가면은 뭐 쥐가 없어지고 쥐를 잡는 고양이가 늘어나고 그럼 나중에 고양이를 키우는 뭐 통이 늘어나고 통장수가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 이제 그 일본에 이제 네, 이거 강자철학 설명하는, 인과관계 네. 설명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게 그 옛날에 운동권들 1학년 들어가면 이런 유행하는 책이었거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른바 인과관계에 의한 구조주의적 설명이에요. 모든 것을 다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거야. 결국은 사람을 쓰는 것은 정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 아, 라고 그 이렇게- 결과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모든 일에는 이어지는. 네. 586 그 무식한 586들은 몰라. 근데 이 양반은 공부 좀 그러면 죽여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구조주의, 구성주의 이런 거를 가지고 세상을 분석하는 거지. 그 이병태 이해우는 모래네 모래.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사람- 하려고 보니까 지금 정기 네. 개편하려고 그 사람들 데리고 온 거다. 그렇죠. 이렇게. 아니 근데 허재무 씨는 솔직히 좀 어떻습니까? 이제 열거해준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라든가 네.
최동석 처장을 이렇게 기용해서 쓰는 부분들, 이해운 후보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삼으려고 했던 부분들, 그게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좀 어떻게 보여요? 사실 이제 뭐 진보 세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정부 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품을 더 넓혀가야 되고 우리 편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진영에서만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다 보면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권 초창기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보수 인사들 그리고 보수 인사 중에서도 합리적인 의견이 맞는 분들을 그러니까, 기용해서 네. 쓰는 거는 저는 우리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거기서 실패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는 실패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게 응원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우리 편은 왜 안 써라고 하는 불만만 토로하게 된다고 네. 하면은 저는 이 생산적인 대화가 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돼서 이름도 기억 잘 못하는데 김한규 총무처 장관이라고 있었어요. 김한규, 예, 있었죠. 그리고 권정단인가? 네. 먼저 자유총연맹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예. 그런 분들 노무현 정부에 다 참여하셨어요. 제가 같이 뭐 밥도 먹고 했던 게 그러니까. 기억도 나고 뭐 더 극단적으로 하면 DJP 연대도 했고 그렇지. 김종필과 함께. 그리고 또 네. 더 생각하면 전 문재인 정부 때 섭섭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YS 아들 김현철 씨 대선 때 엄청 열심히 했거든. 뭐 안 챙겨주더라고. 그거 섭섭하잖아. 그러면 또 가버린 거야. 휙 가버린 거야. 아니 그리고 지금 와서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본인들 그룹이 워낙 코어 그룹이 단단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만 인사했지 같은 정당 안에서도 색채가 다르고 그렇죠. 대파가 다르면 인사해서 썼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 왜 자기 사람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사람 맞으니까. 그럼 왜 자기 사람 안 챙겨요? 이러잖아. 그죠? 이게 결국 균형감이에요. 자기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쓰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정치라는 영역이 유능한 사람을 대다수 써야 되지만 이른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통합용을 위해서 명분으로 조금 일을 하는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고 저는 그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앞부분만 좀 봤는데 앞부분만 보고 오늘 거는 다 듣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셨구나.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어느 부분에서? 네. 변명을 하더라고요. 네. 비겁하게 변명. 예를 들면은 김종대 의원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봤어요. 네. 뭐 이렇게 강준만 씨가 뭐 노무현 정권 비판하니까 그게 이렇게 짤이 있었죠. 네. 강준만을 유시민 씨가 막 엄청나게 음. 비판하고 욕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나 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홍사훈 씨가 비판하는 걸로 들었어. 맞아요. 욕하는 그렇게 거 그랬어. 얘기했죠. 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좀 표현이 잘못됐나? 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형적인 죄송한 얘기지만 매불쇼 수법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네. 지난번에도 보세요. ABC론 가지고 폭풍이 한번 불었잖아.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 지금 MBC 시선집중 진행자인 김종배 의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갖고 와. 한번 틀어 보여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김종배의 비판은 내가 수용한다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논쟁적일 거를 알고 있잖아요. 자기를 비판하는 여러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김종대 의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김종대 얘기는 내가 들어. 김종배 얘기도 내가 들어. 근데 나머지 떨거지들 한 얘기 있잖아. 니들 얘기는 내가 안 들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김중배의 느끼기에는. 다이아몬드를 안 듣는구나. 그러니까 김종이 들어가야지 듣나봐 보니까 지금 이름에 구교용 얘기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언급도 안 돼요. 보니까 언급도 지금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저는 있는데. 그래도 저 문자로 이름이 나갔으니까 제 얘기는 아이고, 좀- 그런 좋겠습니다. 셈이죠. 뉴스 보니까. 명단.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우리 황희대 선생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유시민 작가 뭐 문재인 정부 비판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왜 자기 편이라고 비판 안 하냐 그랬다는 거야.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래. 문재인 정부 때는 비판 안 하다가 또 이재명 정부는 왜 비판해? 그러니까 그럼 이재명 정부가 지금 그 당시 문재인 정부보다 특별히 못하는 게 있어요? 이런 묻고 싶은 거야.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제가 없어요. 보기에는. 네. 뭐 이른바 수치라든가 경제 지표나 이런 건 다 좋아요. 그렇죠. 다만 그때는 통합적인 운영을 안 했고 지금은 외부의 사람들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그 차이일 뿐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장성근 소장님 이야기처럼 인사에 불만이 있구나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와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게 네. 뭐예요? 검찰 개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을 그었냐?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뭐라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원형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 설명을 하면서 본인 설명 이거예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근에 논의 보안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근거로 정부안을 자기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못 내게 했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이 견인하고 주도하는 개혁 방향이 맞득치 않고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로 떠넘기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지지자들이 원하는 민주당 코어들이 원하는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집권 여당과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떠넘긴다, 비겁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유시민 작가의 사고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과대망상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근데 그 검찰 개혁이라는 그렇잖아요. 음. 아니 그 뭐 수사 기소 분리라 우리가 이제 두부 못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생활의 편의라든가 그렇죠. 불이익 같은 걸 따져보면서 빈 공간이 있으면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유시민 작가는 법의 구체적 내용의 효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어휘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 전가했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의지가 없어.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야. 사실은 보안 수사권에 있을 때 좋은 점, 나쁜 점을 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표를 딱 만들어 장점 있고 단점 있고 네. 이러니까 폐지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오늘 나왔던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건 뭐냐면은 보안 수사권 법률 논쟁을 가지고 누구를 제압한다거나 논리적으로 이길 자신은 없는 거야. 다만 예. 이걸 가지고 이재명은 검찰 개혁의 의지가 부족해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남을 때리는 덮어 거죠. 씌우는 거에는 완전히, 예. 활용할 수 있었던 거. 이거는 굉장히 이제 나쁜 라벨링 전술인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세게 비판을 하고 싶은데 인문사회과학에는요 완결한 절대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인문사회과학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다라고 바뀔 이야기를 수 합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박진영이 어제는 장성철하고 친했는데 내일은 장성철하고 원수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문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상대적 진리예요. 정치적 이익의 문제니까. 근데 이분들은 불가역적으로 법을 개혁해서 검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자,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헌법에서 아예 검찰을 없앴다고 칩시다. 다수파가 검찰 독재를 원하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겼다. 헌법 개정해서 다시 만들어버리는 바로 다시 만드는 거지. 만들죠. 불가역적 네. 계획이라는 것은 인문사회의 영역이나 사회의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래 엉터리 이야기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운동권 절대시 논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설명이 이런 거예요. 네. 대통령이 원치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자기 생각에는 더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안수사권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 남기는 것을 본격적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에 밀리니까 중수처법은 앞에 1차 개혁할 때는 과감하게 내보내줬는데 이걸 내가 여론 받아들여도 잘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졌어라고 당시에 판단했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추단하는 유시민의 논리인 거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개혁이라는 것도 마뜩치 않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놔둔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신의 고집과 신념만을 강요하는 거는 교조주의라는 좀 생각이 들고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맞는 접근 방식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본인이 저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냥 시민운동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분의 위치라는 것이 상당히 진보 진영 내에서는 대형 지식인과 스피커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 다루겠지만 내 말 듣지 않으면 실패할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네. 저주를 퍼붓는 대로 저주. 이제 그 논리를 전개해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자체가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악이다. 이런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 논리를 전개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 얘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치는 네. 신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죠. 네. 정치학 교과서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보면서 우리가 황당한 얘기들이 많잖아. 근데 그거 우리 암기도 하고 외우면서 그 기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냥 아멘 하면서 막 믿습니다 막 이러고 있고 정치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도 오류가 있고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 그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저주 퍼붓는 것은 저는 그 진영의 지식인으로서는 적절히 그러니까 하지 이제 않은 그런 행동인 점을 것 같아요. 아니까 계속 네. 이제 어떤 단서를 다냐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존중하지만 존중. 네 생각은 내가 봤을 때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런 논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늘 보면은 유시민이라는 작가의 그런 특수성인 건데 공부를 많이 한 분은 맞으니까 늘 정치 사상이나 철학을 빌어서 말을 하는데 네. 지난번에는 보면은 이제 그 누구였죠? 그 이번에 마키아벨리를 얘기한 거고 지난번에 뭐 직업으로서 막스 베버 얘기했구나. 아, 예. 이번에 이제 마키아벨리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을 마키아벨리에 비유했어요. 네. 그리고 되게 단선적인 비유를 했는데 뭐냐면 인기를 얻는 일은 본인이 하려고 그러고 욕먹는 일은 남을 시킨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키아벨리 같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보니까. 예. 제왕하게 나오는 이야기지. 네. 제왕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왕하게 근본 아니에요? 제왕하게 근본이 좋은 이야기는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고 나쁜 역할은 참모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당연한 거지 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마키아벨리 군주론도 읽어보고 네. 로마사 논고라고 해가지고 로마사론도 읽어봤어. 예. 이야기가 현실주의, 상대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국가를 위해 뭐 어쨌든 민주적인 지도자가 가장 힘이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은 것 같아. 아무튼 그거 대단하네. 네. 아니, 난 로마사론 책을 전공자 아니 뭐 아니십니까? 정치학 전공이긴 한데 이제 너 영어로 이런 책을 봤어. 뭐 정치학 공부하면서 읽는다기보다는 우리 때는 그게 영어로 읽으셨어요? 우리 예. 때는 번역본이 없어가지고 음. 이만큼 두껍잖아. 그러니까요. 아무튼 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읽었는데 그걸 다 이해했어? 다 이해했죠. 이해했어? 이해했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키아벨리의 사실 핵심 뭐냐면은 네. 누군들 이제 보면 이렇게 곡해하는 분들이 마치 이렇게 인기 영합적이고 뭐 이렇게 그 폭군 같은 그런 사람을 거 없어요. 가상에 쓴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음. 그런 게 아니라 그 정치인으로의 덕성, 비르투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덕성을 갖추는 게 중요한지 많이 안 자질 해. 이런 얘기를 강조한 건데 갑자기 여기서 마키아벨리를 어떻게 악마화시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런 단선적인 인기 영합적으로 자기 좋은 일만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앞에 썼던 책들도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보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이 내 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는 그렇지. 얘기를 지금 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선적으로 정치 노선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고 실패로 끝날 것이다. 이런 문장이 이 행간에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선적으로 어떤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그거부터 좀 알려줬으면 이거 아까 좋겠어요. 검찰 개혁, 계속해서, 인사 이런 아.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네, 정계 이게 개편.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2차 제대 때 중일 전쟁 때 국공합작을 하잖아. 장제스하고 모택동하고 국공합작을 하잖아요. 장제스 옆에 와가지고 계속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저 공산당들 키웠다가 너네 잡아먹힌다. 국공합작 깨라. 그래가지고 장개석이 깨잖아, 그죠? 네. 그때 결국은 다시 또 하잖아, 그죠? 그거 그 옆에서 누가 그 코치질하는 거 똑같은 거야. 국공합작을 했기 때문에 중일 전쟁에서 일본군들을 그렇죠. 몰아낼 수 네.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제 네. 일반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감이라든지 방향성이 본인과 맞지 않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뭐 싫어한다.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난 아닌 것 같아. 네. 국민들이 봤을 때 검찰 개혁을 가장 원하는 사람은 이재명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그래서 계시잖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김민석 송영길이 싫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전당대 얘기로 나중에 난 사람 이야기인 것 같아. 소프트 랜딩 하는 것 같으면서 네. 결국은 그 얘기를 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네. 김민석 송영길이 싫은 거. 그 다음에 인사에서 왜 자꾸 저쪽 사람들 데리고 오느냐. 우리 네. 쪽 사람들 과거에 잘하던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근데 예전에 보수에서는 이런 유시민 작가의 그런 그 비근하게 예를 들 수 있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과거에 어땠습니까? 이런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철학적인 생각을 가진 지도자급의 인사 스피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박세일 선생 정도. 아 돌아가신- 박세일 그 정도급 아니야? 그분은 정책적인 부분이었지. 뭐 사상적으로 막 이렇게 네, 어떠한 예. 보수가 나가야 될 길 뭐 이런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진보 진영 안에서의 그런 논쟁 이문열?
이문열 비쌀 수 있겠네. 이문열. 비쌀 수 이문열. 있겠네. 계속 이제 보수가 나가야 길에 맞네, 대해서 그러네요. 계속 예. 박근혜 때도 그랬고 윤석열 때도 한 마디씩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장소장님은 이제 보수 진영에 몸담았었기 때문에 네. 이런 진보 진영의 유시민 작가의 행태 같은 것들로 이제 뭔가 선이 그어지고 단층이 생기는 진보 진영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보수적 시각에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배가 불렀구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내가 불렀구나. 네. 교만해지고 오만해졌구나라는 생각 같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보고 그런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네. 나는 조언을 공론장에서 한다. 최욱 씨가 유시민 방식으로 매번 위기 때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도움을 줬다라는 표현을 써요. 도움. 그건 이제 그 아마도 최욱 씨가 네. 이게 중간에 거드는 말로 이제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영상을 보면은, 틀더라고. 네. 밤에.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기분 네. 나쁘게 받아들였다 이거잖아요.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또 유튜버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권력지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관리를 하거나 입장을 내세우지는 못하는 네. 것 같아요. 이미 오염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제가 제일 오늘 방송 보면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병풍이에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메인 패널은 맞죠. 그럼 옆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실제로 방송을 진행하는 분도 한 분 앉아 있고 언론 미디어의 비평을 정말 쓴소리 자주 하신 분도 앉아 있고 청년을 대표해가지고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투쟁을 하신 분도 앉아 있잖아요. 최고 앵커를 제외하고도. 그러면 누군가는 좀 이렇게 그 자꾸 유시민 작가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도 우쭈쭈를 하고 동기부여를 해주기보다는 좀 다른 목소리를 좀 내면서 들었다면 어땠을까? 같은 편에 네.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은 건데 어떻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를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방송으로 아쉬운 거고 그리고 뭘 제가- 아쉬워요. 네. 뭐 잘 나가는 거. 아니 그렇게 하려고 강성필 부대변인도 옆에 앉아 있었던 그림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혼내주려고 네. 그랬던 거지. 아니, 약 그래- 올리고 혼내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로 갖다 놓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 장성필 저 형 누구야? 저기 우리 누구죠 또? 예. 최진봉 교수. 아 최진명 교수님. 예. 지금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김어준 그 뉴스공장 다스베이더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유시민 작가 노출이 됐고 이번에는 매불쇼에 이제 수요 난장판 노출이 됐는데 그 확실히 그 이번 방송을 보니까 김어준 씨가 편집은 많이 했던 것 같다. 이 확신은 좀 들었어요.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매불쇼에는 음. 이재명 대통령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 다스베이더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편집을 해가지고 네. 뭐 정확히 모르지만 아. 네, 사적은 예. 편집했다고. 편집은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 발언을 편집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아니 우리가.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그 발언하고 아 그래요? 예. 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가도록 내가 많이 조언해주고 있는데 내 말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 똑같아요. 이게 중요한 핵심 문제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으면 실패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제대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하려면은 같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표가 15%에서 2%나 20% 늘어나고 이 왼쪽에서 20%가 빠지니까 손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근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순간 도덕과 본인의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거는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되는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그 누구야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화합의 장면도 연출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지지자들끼리 뭔가 격해지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거를 약간 좀 이렇게 줄여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건데 오늘 유시민 작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에 밝은데 1년 동안 이재명 지지자들의 활동 그걸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의 기본 컨셉이 혐오 조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황희도 이사는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재명 관련된 DC 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친노 친문을 향한 공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런 보강 설명을 해줘요.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그 부분은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제 패가 갈려 싸우잖아. 그 중에서 우리 편인도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괜히 식칼 들고 그 상대편 가서 막 찌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이야기잖아. 그죠? 네. 그걸 이제 이것도 이제 침소봉대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황희두 선생을 제가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죠? 뭐 장순수 소장이 그런 적 없잖아. 그죠? 황희도를 욕했다고?
아니 욕한 적 아니, 없잖아. 그 예를 들면 근데 황희두가 저 욕을 많이 했어요. 제 욕을. 그래요? 그거 몰랐네 그것도. 네. 아니, 진짜로? 이상한 친구야. 내 욕을 계속 하더라고 아니 지방송에서. 어디서 또 그렇게 욕을 했다. 못 봤는데. 몰라요. 예. 몰라. 하여튼 지방송에서 황희두 TV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알고리즘에 내 이름이 떠가지고 봤더니 내 욕을 하고 앉았어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욕 먹을 짓 했나? 이준석 의원 얘기하다가 좀 이야기가 나왔나? 뭐 정확히는 네, 모르겠지만 뭐 그럴 아무튼간에. 수도 있- 네. 그러니까 한번 보고 뭐야? 아니 근데 아. 저는 이거 사실 반대로 돌려주고 싶은 게 네. 지금 예를 들면 뭐 딴지 게시판 이런 데 올라오는 글들 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뉴 이재명이라고 본인들이 호칭하는 사람들을 비평하고 예를 논평하는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세요. 역지사지를 못 하나? 아니, 나는 그리고 이게 솔직히 예. 혐오 조장 발언은 유시민 씨도 한 거 아니에요? 촉법이라고 그러고 용역이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시고 자신들이 네.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여기까지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본 게임 선거 얘기도 하는데 음. 사실상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원호를 픽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크고 실패했다. 서울시장 경선은 불공정 경선이었다. 그리고 한준호도 그랬고 조정익 씨도 그랬다.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해돼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에서 비판해야 될 대목이지. 네.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네. 일이야 이거는. 왜? 국회의장 선거에 조정식 그 사전에 그냥 링크 달아가지고 조정식 띄워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정원호 띄워주려고 뭐 일 잘한다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비판해도 돼요. 이제 하세요. 국민의힘이 공격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 또 당 대표도 명픽을 넣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민석 총리를 당 대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국은 팔거도 붙였다 이거 아니야? 나는 그렇지. 나는 예. 정청래 지금 미는데 왜 내 말 안 듣고 왜 김민석 지금 밀고 있어? 이거를 네. 지금 항변하는 거 아니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뉴스공장 나와서도 했던 말 제가 유시민 작가 말을 비판한 논좀 뭐냐면 모든 말이 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하나가 다 이재명 대통령 비판인데 그때는 이재명이란 말을 빼고 하느냐고 비판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솔직해진 점에 대해서 아.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만은 이번에 또 솔직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 뭐예요? 그래서 음. 정청래 대표를 지지한다고 왜 말을 못 합니까 지금? 근데 안 될 이걸 것 보면 같으니까. 난 그것도 굉장히 용감하지 않다고 봐요. 아.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비겁하다 비겁하고, 얘기잖아. 네. 처음에 딱 보면은 그냥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청래를 세게 밀었다가 또 안 되면은 본인 또 여러 가지 비판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발언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함으로써 정청래가 돼야 된다라는 것. 논거를 제공하는 거죠. 네. 네.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식인이 잘 빠지는 병이거든. 불평불만병. 불평불만병. 예. 야 이거 왜냐면 좋은 내가 표현이다. 직접 안 예. 하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거든. 그 이게 사실 진중권 현상이잖아요. 비슷해지지 말아야 돼. 저도 이제 늘 그런 성찰을 해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성찰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세상을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꾸는 게 세상이거든. 그걸 아니,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 저는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원호를 대통령이 픽했다 쳐요. 예를 들어서 네. 진짜로 이 SE 응원했으니까 그랬다 쳐. 그러면 경선 과정이 그러면 누가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200표 가진 게 아니잖아요. 당원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청취해보고 경선해가지고 결선도 안 가고 과반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따라서 당원들이 투표를 했건 뭐에 동기가 뭐건 간에 그런 당원들의 표심 자체도 본인 스스로가 부정한 오만함. 이건 민주주의에 원래 맞는 겁니까 지금? 안 맞죠. 봉건 시대의 책임 마키아벨리 책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정치를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사용을 한 거잖아요. 예. 인식과 뭐 판단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한마디로 그 트집 잡은 거잖아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야 그냥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그냥 트집 잡아서 내 말 안 들은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당신 실패할 거야. 그냥 이런 논리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소주 마시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낚시 TV에서 하면 딱 그런 네, 얘기가 소주 마시면서 여기까지 하고 하고. 그 네. 저기 대통령실에 소주 들고 한명 찾아가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근데 이건 이제 그 위험해질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는 이 상대편 악의적인 상대편 입장에서 대통령 당무 개입했네 그렇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유시민 작가도 얘기했는데 막 이러면서 네, 어? 그러겠다. 이제 당무 개입이다. 네. 또 뭐 그 유튜브 이야기 나오잖아 비선 실세네 국정농단이네 이런 식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사석에서 소주 마시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인데. 그럼 저는 원론적으로 세 분께 그리고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이 매블쇼라는 프로그램과 오늘 출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유시민 작가의 출연 의도는 궁극적으로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야, 송영기, 김민석이 싫은 거야. 전당대회 때 어. 영향을 끼치고 싶은 거지 당연히. 그게 아니고 정청래 왜 도와주고 나온 거지, 싶어서 나온 거지. 혹여는 그동안 지금 자기에게 쏟아지는 화살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뒤집을 수 있을까? 아니야, 이런 아니 거기까지는 진중권 생각이 안 현상이라는 게 음.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거잖아요. 네. 본인 하나도 해결하지 정확한 못하면서. 보니까 진중권 근데 현상. 그걸 예. 좋아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소수파로 있어. 이게요. 시장이 있어. 이 여기 나온 글을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저는 저주의 감정이 느껴져요. 저주의 감정. 에이 모르겠다 망해버려라 이제 이러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진중권 현상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규정을 했잖아요. 실패할 거라고도 얘기하고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뽑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선거 과정 중이잖아요. 근데 여당 대표 명픽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아,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공식적인 선거운동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너희들 실패. 그냥 때만 안 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주야 그래서 저주. 지금 의견을 실패라는 저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적으로 내 말 안 들어서 너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내 말 들어.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만들어. 이거 같아요. 그냥 지금 그 이제 예. 비슷한 사례가 20년 전에 있었어요. 2005년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입니다.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희상 실장이 당 대표로 출마를 합니다.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나가는 그럼 뭐야? 거겠지 그거는. 그럼 뭐야? 예. 그러면서 당 대표의 유력한 후보였던 정동영, 김근태 두 분을 장관을 입각시켜서 빼버려요. 그럼 뭐야, 그거는? 그것도 당무 개입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서 꾸준하게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또 선긋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얘기를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반면에 마치 이재명 대통령 의문스럽다는 표현을 안 썼지만은 현안에 대해서 내 입장을 솔직히 얘기 안 하고 자꾸 네. 우회적인 방식으로 자꾸 누굴 시켜서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노무현과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이재명 사이에 단층선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 보니까. 그 이야기는 소주 먹고 해야 되는 이야기라니까. 그게 우리 법률적 구조와 유시민 작가가 좋아하는 그 다음에 어떤 이론으로서 설명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정말 올려주고 계신데 네. 일단은 그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음. 그 책 낸 것 때문에 나온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아.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았고 네. 달콤한 거예요님 같은 경우에는 검색해 보니 19장의 군주는 그 미움을 받는 일은 남에게 떠넘기고 은혜를 베푸는 일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 군주로 또 말씀하신 이걸로 꼬투리 거죠? 잡을 거다 수정해 주셔야 하셨는데 네. 제가 이런 부분들은 널리 아이, 수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용하는 게 수용하는 사실인데 야 뭘 우리 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에요. 아, 검색 제가, 검색 감사합니다. 제가 18장까지만 읽었나 봐요. 보니까 지금 해피님 같은 경우에는 저주를 퍼부는데 반사, 통님 건드리는 사람 다 큰 죄 받더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해피님도. 그 다음에 그 GAC8SLA님이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특정 커뮤니티 유튜브 평론가들을 배우에서 사주하고 조종하는 흑막처럼 프레이밍을 씌우는 작태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레인보우님은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한강뷰어님은 유시민 작가 이야기 귀시치로 갑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7210님은 잘못한 일은 아랫사람 욕먹게 시키고 잘한 일은 대통령 자기가 챙긴다는 유시민의 막말입니다라고 평가해 주셨고 21도 한라사님은 본인 말 들어주지 않아 열받아 반명됐다는 거잖아요 네. 라고 말해주셨고 성종성님은 대중정치인 스피커들은 언어 표현이 쉬워야 합니다. 유시민은 비유가 너무 아,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라고 적으셨고 해피님은 비아냥대고 선동하고 조종하고 싶어하는 인간형 국민들이 잘 알아봐서 공직에 쓰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밥하기 싫은 여자님은 왜 한 자리 앉아 징징징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방송에서 유시민과 최욱 씨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이제 어이없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좀 해주셨고 스터디머신님은 혼자 예손 논쟁하는 유시민 할아버지가 국민들 선동해서 그걸 등에 업고 대통령 뜻을 꺾겠다네요라고 말씀해 주셨고 달콤한 거예요님은 아까 네,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얘기해 주신 거고 네. 마이서님은 유시민 본인 의견 비논리로 들이대면 어리석은 국민을 상대로 신나하는 모습이 정말로 웃깁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행복한 파이리님은 왜 유시민이 이렇게 대우받는 거냐 장동혁이랑 어깨 동무하고 놀면 딱이겠구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21도 한란사님은 딴지 중독에는 약도 없다는 거 유시민 황희두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시청자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 상황인데 이게 이제 네. 우리가 방송을 다 보고 좀 그 생각을 하고 방송을 했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비판을 그렇죠. 할 수가 네. 있었을 네. 텐데 좀 그 부분 좀 아쉽고요. 네. 이제 다른 방송 하다가 와가지고 이 전반적인 흐름이 아까 저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정청래 대표랑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무시하고 깔봐요. 무시하고 깔본다. 구조적 다수라는 단어는 대통령이 썼던 단어예요. 그건 외연 확장을 그렇게 그렇죠. 하겠다라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기획 수준이 형편이 없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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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어떻게 대통령의 그러한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철학을 네. 형편이 없는 그냥 기획이라고 표현할 수 전형적인 있어요. 운동권 엘리트주의적 시각이죠 이게 보면은.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 아주 네. 크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폄하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처럼 대통령을 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없으면 이런 말 못 써요. 단어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저주와 무시, 모욕 이거를 오늘 방송에서 느낄 수가 있네요. 근데 이게 맞는 네. 것이냐 이게 아니, 왜 그리고 이러냐? 아까 이제 우리 예. 장 소장님이 심리적인 부분을 분석을 하셨는데 뭐 저는 뭐 좀 더 건조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는 차라리 최욱이든 뭐 김호준이든 모두가 하는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해야 돼요. 보안 수사권 문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논쟁을 음, 진짜 전문가들이 와서 토론해야 돼. 음. 그래야 그 결론을 내는 거지. 이걸 가지고 검찰 개혁 의지가 있니 없니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정량화되거나 법률적 용어로 정리되지 않는 어휘를 써가지고 비판하면 이거는 선전선동에 그렇죠. 불과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 이 다시 진보 색깔을 강하게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중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외연 확장하는 것이 득표력이라든가 집권에 유리한가라는 것은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전략 전문가들이라서 이건 또 집중적인 제대로 된 토론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장 소장님이 분석하신 심리학적 감정선의 우월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상대들을 뭉개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죠. 근데 저는 이게 그래요. 그 정치를 두 분 다 현업으로 해보셨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로 그 교훈이 되는 얘기가 있으면은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꼭 자기가 아까 말씀처럼 소주 한 병 사들고 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오! 거고. 네네네. 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조언을 구해야지.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해 준다고? 나는 특정 아. 사안에 대해서 나한테 정답을 물어볼 때만 답을 하는 그렇지. 사람이야. 네. 나한테 와서 물어봐야지 지시를 받아야지 그런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안주가 청와대가 훨씬 맛있는데.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은 주변에 가고 또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들도 꽤나 많이 아 알고. 그렇죠. 네. 솔직히 말 정무수석을 모르겠으면 정무비서관을 아유 모르겠습니까? 중간에서 이 역할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전화해서 이런저런 내가 노트 테이킹을 해서 보낼 테니까 대통령한테 참고하게 좀 해드려라. 내가 보기엔 너무 걱정된다. 얼마나 건전하고 좋은 막 그래도 안 바뀌었다면 이런 얘기를 언젠가는 장외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떻게 얘기하냐. 자기가 이 얘기를 한다고 했더니 대부분이 반대했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나도 극진히 아끼고 오랫동안 사랑했던 분이 이 얘기를 듣고 해주라고 해서 자기가 말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 그러면서 누군지는 밝히지 않아. 그거 정말 나쁜 화법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죠. 보기에?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할 수가 네. 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고 존중할 마음이 없다. 왜 나한테 와가지고 가르침을 받지 않느냐. 그런 우월 의식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토록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득권들로부터 당했던 그런 것들을 좀 역지사지해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애정을 가지지 않고 비판한다면은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네. 고맙기도 해요. 저런 발언을 어떤 해줘서 부분? 네. 또 우리 한 3, 4일간 이번 주에 봐봐 이것 때문에 아이템 그거를 약간 즐기는 것 같아. 아이템, 아이템. 네. 매불쇼 방송에서도 네, 사실 얘기하더라고. 가장 네. 그 걱정하는 게 내 이 발언 이후에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다른 방송들에서 또 이야기 며칠 동안 떠들 거 아니야 이런 거 걱정을 했거든요. 걱정해요. 사실 우리 즐기는 지금, 거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경향 TV 보고 계시는 것도 그 해석이 나안 또 하고 궁금해서 싶어. 좀 묻지 마 자꾸. 자식들 내가 한마디 하면 또 내 말 한마디 가지고 달라붙는구나. 또 그냥 막 이랬네 어. 저랬네 할 거면서 뭘 너희들은 그렇게 화두를 이슈를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영향력 있어? 아 내가 까불고 던져줄게. 있어? 뭐 이거 같아. 그러니까요. 아무튼간에 오로저로하게 좀 말씀 나누고 사실 저희도 남의 방송에서 누가 한 얘기 가지고 떠들고 싶겠습니까? 다만
자꾸 이제 여론 지형을 마치 이제 그 언론을 백으로 비유하면 이번 전당대회 그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들을 진보 언론을 상대로도 꾸짖으면서 95대 5의 구도인 것처럼 정청래에 대한 호불호가 다수의 언론이 95가 정청래에 대해 비판적인 것처럼 말하고 김민석을 편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숫자상으로 95대 5죠. 실제로 유튜브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95대 5 아닐까요?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을 알면서 이렇게 대중들을 속여 먹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조급함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더 뭐냐면은 열심히 해요 경향 TV가. 예. 욕을 올려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띄우진 않았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픽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공격함으로써 이번에도 대통령이 픽한 김민석 실패할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좀 이슈를 좀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제국은 내부의 분열로 망한다. 뭐 그런 그 로마 제국 세망사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분열로 망한다고 누군가 자꾸 경고를 해. 근데 그 사람이 분열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이게 뭐 그럴 수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또 이제 2부 순서 그 최고위원 후보 김영호 네. 의원님 모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장성철 선배는 좀 먼저 보내드리고 네. 저희가 이제 박진 평론가 좀 남아 계시다고 같이 가요 왜? 아니 꼭 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아, 있다고 그래요? 하셔가지고 조금 하게 되겠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게 저희가 광고 전하고 김영호 의원님 모시고 그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라든가 여러 네. 가지 당내 상황들을 샅샅이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꼭 좀 떠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마시고요. 네. 저기 청취율 조사 받으면 YTN의 장성철의 뉴스명당 잘 들어와.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떠나셔도 됩니다. 네. 가라고? 소장님은 떠나셔도 이거 봐 유시민이랑 비슷해. 아니야. 조롱하고 아니야.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셨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는지 지금 제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점검 업체죠. 더 착한 보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꼭 상담 받아보시죠. 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평소 자신의 보험이 궁금하시던 분들은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 예약 대표번호 1644-1236번 010-7612-330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비교원 광고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의 혜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55인치 삼성 TV 선택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전화 상담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죠.